안녕하세요, 차오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게 크리스마스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 헤어의 고민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댓글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같이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출산 후 탈모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분의 사례를 지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분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요. 샴푸, 트리트먼트 할 때 손가락으로 빗질하면 손가락에 20개씩은 걸쳐지는 것 같대요. 근데 다행히 또 새로운 머리도 자라고 잔머리도 많고요. 매번 그러니 걱정이 돼요. 정말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출산한 지 12년이 넘었고 파마나 염색도 1년에 한 번씩은 한대요. 이유는 모르겠고 탈모는 아니겠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하루에 100개 이하로 빠지는 머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모발은 이렇게 자라나고 그리고 잠시 멈춰 있고 또 빠지고 또 새로운 머리가 자라나고 어떤 의미 순환에 갔는데요. 지금 잔머리가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는데 헤어 사이클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시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빗질을 좀 잘 안 하거나 아니면 너무 잘 묶어놔서 머리가 내부에서 엉켜서 빠지지 않아야 될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양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닐까에 대한 생각도 해봐요. 근데 지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내주시고요. 두 번째 사례는 출산 전에 머리숱이 엄청 많은 편이었는데 출산 후에 머리가 자꾸 빠져요. 좋다던 서리태한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이렇게 머리숱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 머리를 감을 때마다 말릴 때마다 속상해요. 정말 속상하죠. 소중한 나의 머리. 그럼요, 머리카락은 소중하죠. 언제쯤 머리가 다시 날까요? 이렇게 하면서 심한 곱슬이라서 주기적으로 매직을 했었는데 매직을 하면 머리가 더 빠질까봐 고민이 되신대요. 해결해 주실 거죠? 이러셨어요. 제가 말로만 해결을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네, 우선 출산 후에 원래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머리가 조금 많이 빠지죠. 왜냐면 임신 중에는 헤어의 사이클이 스톱을 했다가 출산 후에 다시 왕성해지면서 임신 중에 빠지지 않았던 머리들이 급격히 빠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브러싱을 해주면서 그런 막혀있던 사이클을 조금 풀어주시는 게 어차피 빠질 머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브러싱도 해주시고요. 충분한 숙면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지내시면 자연스럽게 모발이 자라나요. 실제 이 시기에 관리를 못해서 머리숱이 줄어드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매직은 추천해드리지 않는 거는요. 이건 뭐 매직을 해서 머리가 빠진다는 부분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볼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직 스트레이트 같은 걸 하게 됐을 경우에 볼륨이 꺼지면서 심리적으로 머리가 더 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6개월, 3개월, 6개월부터 머리가 많이 자라나는데 그 모발들이 그렇게 막 우리가 느꼈을 때 예전 머리처럼 느껴지진 않는데 거기에 어떤 시술을 하는 것보다 좀 편안하게 기르는 게 좋겠죠?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겨울철 정전기 모발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겨울이 되니까 건조해져서 그런지 여름에 안 생기던 정전기가 계속 생겨나고요. 습도 많은데 정전기가 생기니까 감당이 안 된대요. 건조함을 없애기 위해서 에센스도 바르는데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에센스를 사용하실 때 한번 젖은 모발에서 한번 살짝 도포해 보시고요. 또 그 모발을 건조한 상태에서 한번 더 도포해 주시면 이중 보습이 돼서 에센스의 유지력을 조금 더 길게 해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머무르는 곳의 습도를 높이는 거예요. 적정 실내 습도가 40에서 60% 정도가 되거든요. 가습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히피펌에 대한 요즘에 히피펌 정말 핫하죠. 하셔도 이틀 만에 다 풀어지고요. 긴 머리 잘라내고 세팅 후에 시컬펌으로 해야 돼요. 평소 모발이 얇고
숱이 없는 편인데 모발은 자잘한 펌이나 히피펌이 하면 잘 안 나오는 걸까요? 이런 머리에 처음 도전해 보는지라 펌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이런 히피펌 처음부터 잘 안 되는 모발이 있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발수성 모발이라고 해가지고요, 모발의 어떤 조직으로 인해서 모발 컬이 조금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발수성 모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젖어있을 땐 컬이 있지만 말리면서 컬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타올 드라이 충분히 해주시고 모발에 들어서 안쪽에 볼륨을 넣어서 안쪽을 좀 건조해주는, 약간 보존해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컬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주물 바르고 자연 건조를 해주시면 컬의 탄력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약간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시면 이런 젤리나 히피펌의 컬링을 되게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발의 양이 적다고 고민이셨는데 이런 분에게 이런 히피펌 스타일은 너무너무 좋죠. 큰 도움이 주는 룩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네, 지금 굉장히 특별한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 일하고 있는 의료진인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머리 뒤로 넘기는 마스크랑 방어복, 페이스 쉴드, 머리망 등 착용하면 머리가 너무 당겨져요. 머리가 자꾸 뽑히는 느낌도 들고 텅텅 비는 정수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그리고 첫 번째 고민이 이마 쪽 라인에 자극을 주지 않는 보호법이 궁금하고, 퇴근을 위해 다시 벗으면 머리카락에 머리망이랑 자국들이 남아요. 아침 출근 전 머리처럼 퇴근을 온전하게 머리끈 자국 없이 예쁜 머리로 퇴근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해요 하고 친구분들도 이렇게 소환해 주셨어요. 저도 항상 미디어라든지 근처 병원 근처에서 지켜보면서 큰일들 하고 있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데,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근데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조금의 그런 방법이라면, 우선 첫 번째, 이마 쪽 라인에 자극을 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에서 가장 큰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견일성 탈모라고요. 머리가 흘러내리면 아무래도 진료하시는데 좀 무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꽉 묶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라인에 견일성 탈모가 생기거나 이런 당겨짐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서 아직 빠지지 않아야 될 머리들이 탈락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희 작업할 때 가끔 쓰는 방법들인데요. 모델들이라든지 뭐 배우분들 할 때 머리 흘러내리지 말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의료진 분에게 맞는 방법은요, 헤어라인 쪽 이 머리가 잡아당기면서 이 부분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헤어라인 쪽 머리만 이렇게 조금 덜어내세요. 여기를 이렇게 조금 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 머리를 뒤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묶고 나는데 이 묶었을 때 세게 묶게 되면 이게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평상보다 느슨하게 묶고요. 이 머리를 이렇게 돌리세요. 또아리를 틀면서 돌려서 번을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망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망을 쓰시고 나서 실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핀이 가장자리 10분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고무줄이 잡지 않았던 좀 안정감 있게 잡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를 풀게 되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말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컬이 생겨요. 고무줄 자극보다 컬이 생겨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머리를 빼놓아야 되는 이유가, 머리를 이렇게 꽉 묶게 되면 이 부분에 견일성 탈모가 생기거나 이 부분이 눌려요. 그리고 실제 좀 땀을 흘리게 되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눅눅해지면 더 눌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뒷머리를 우선 처리를 하고요. 이거 뒤로 꽂은 상태에서 요거 미용재료라든지 이런 데 판매를 할 거예요. 제일 얇은 양의 망이라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소프트한 질감인데, 요거 이렇게 쓰시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쓰기만 해도 잘 흘러내리진 않거든요. 근데 잔머리까지 다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 모자를 쓰시면 되는데, 혹시 탈동량이 더 많으신 분들은 이걸 쓰고 나서 앞쪽에 실핀 하나, 그리고 이어 포인트 쪽에 하나만 꽂아주셔도 이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고 잡혀요. 그리고 머리가 혹시 흘러내려도 안으로 쭉 넣어주시면
평상시에 모자 쓰시는 것보다 이 머리를 저 정돈하는 데 도움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얇은 망 같은 경우는요, 볼륨이 잘 안 꺼져요. 퇴근하실 때요, 좀 편안하게 퇴근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두피에, 모공 부분에 좀 자극을 주지 않는 스타일링 방법이 되니까요, 좀 응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주셔서 혹시 도움이 되실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혹시 덜 안 되셨다고 하시면 나중에 또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이번에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서 고민이 채택되신 분들, 고민이 굳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이걸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알로, 탈모, 언제 탈모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탈모가 없더라도 탈모는 미리미리 해야 되죠. 탈모,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인텐시브 에센스, 정말 겨울의 필수품, 그리고 인텐시브 리페어 마스크. 겨울 세트네요. 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쓰시면서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가꾸시고요. 그리고 외롭지 않은, 쓸쓸하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늘 소중한 그런 댓글과 그리고 큰 사랑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늘 힘내주세요. 딸이 쌍가마라고 하셨고요. 머리를 묶어도 머리를 풀러도 가르마 때문에 예쁜 스타일링 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머리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저는 저희 딸에게요, 엄마가 헤어 디자이너라고 말하지 말라고 해요.